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가 510일 만에 고공농성을 풀었지만 완전 월급제 시행은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장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안개 저감 장치가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제대로 작동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가운데 대체로 막다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오늘 각 지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공항 등이 대상인데요. 정부의 예타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북처럼 낙후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구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 사실 새만금 신공항은 이미 2011년 작성된 정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처럼 필요성이 인정돼 정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까지 지역에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예타 평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성 비중이 평가의 최대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현재 수요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OC를 해야만 더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동 숫자가 많을 건데 그 전에 그걸 먼저 요구를 하니까 통과시키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으로 추진이 유력했던 삼내 김제 구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것도 이 때문인데 지자체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낙후 지역 또는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타 기준을 적용해서 좀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법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 20년 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토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뿐 아니라 시도별로 하나씩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느닷없는 예타 면제 확대는 인위적인 경제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는 행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6선의 국회의원이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전북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항관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모처럼 고향 전북을 찾았습니다. 먼저 관심은 지역 발전이나 정부 인사 홀대와 관련한 정치권의 역할에 모아졌습니다. 정 전 의장은 보수 정권 10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고 부족한 정치력은 전북 연고 의원들이 힘을 합쳐 극복했다며 다소 아쉬운 현실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개인 성취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책임감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뭐 개인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이 중요하겠어요? 호남 속 전북 소외와 관련해서는 경쟁은 불가피하고 우리 몫을 잘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어 정치판이 바뀔 것이라며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향후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서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대선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힘 빼려고 그러나?
아직 멀었는데 왜 대선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북의 정치력은 계속 위축되고 구심점도 사라진 지역 정치 현실에서 출양 정치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행보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가 511만인 지난 주말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전주시가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남은 과제는 뭔지 현장 반응을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m 높이의 천막에서 511만의 땅을 밟은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 전주시는 김 씨의 요구대로 월급제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업체 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약속했습니다. 월급제 시행을 계속 거부하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택시를 강제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돈을 신경 안 쓰고 우리 맘 놓고 일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생활 안정권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월급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전주의 한 택시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석 달 전 월급제를 도입했는데 택시기사 70여 명 가운데 월급제를 선택한 기사는 13명뿐입니다. 기사들이 받는 월급은 기본급의 근속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해 180만 원 정도. 급여가 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10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산업금제보다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6시간 40분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에 대한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 일단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죠. 전주시가 나머지 택시업체에도 월급제 시행을 압박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택시업체들의 걱정은 수익입니다. 이미 월급제를 도입한 업체들은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일을 안 해 지금. 의도적으로 6시간 40분만 하겠다. 중개 신청을 한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제를 반대하는 기사들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산업금제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이나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이 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주시는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장착했지만 운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탁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구축 예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택시 전역관리제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급제 시행을 강제할 법규도 아직은 미비합니다. 월급제를 위한 법이 지난 1997년에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장기 농성으로 전환점을 맞은 택시업체의 월급제 시행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급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사는 올 1월부터 군산공장 폐쇄로 희망퇴직하거나 전환 배치되지 않은 300여 조합원이 다른 공장에 배치될 때까지 노사 반반씩 월 250만 원을 최저 생계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전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생계비의 절반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개길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안개 저감 장치가 무용지물입니다. 당국은 2년 전에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현장 허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공덕대교 부근입니다. 도로 양쪽에 회전 날개가 달린 장치 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날개를 돌려 주변에 낀 안개를 없애는 안개 저감 장치로 대당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이렇게 멈춰 있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별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앞차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일 정도로. 운전자들이 안개 소산 장치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거리가 50m 이하일 때만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군산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50m가 안 되는 날은 1년간 고작 닷새. 그것도 안개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안개가 위험하게 낀 날에도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합니다. 나 그거 여기까지 돌아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봤어. 가시거리 50m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50m 이상이어도 운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장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시거리가 50m 이상이더라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합니다. 장치를 설치한 익산국도관리청은 가시거리 50m 미만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정거리 50m 이하짜리를 다 잡아냈는지, 거기서 놓친 게 있는지, 별도의 시정거리 측정 장치를 설치할지 않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전북 지역에만 이 장치가 설치된 곳은 김제 공덕대교와 군산 청하대교 2개소. 전국적으로는 13개소에 설치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실효성 여건 좀 도로관리청에서 약간 미흡하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현재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예산 손실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효성이나 설치 기준 등 기본적인 검토 없이 설치된 안개 저감 장치가 예산만 낭비한 채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근무 중 사고로 숨진 익산서 여산파출소 소속 고 박권서 경감의 연결식이 익산경찰서에서 엄수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거행된 어제 연결식에서 정부는 고 박권서 경감에 대해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 26일 새벽 운전 도중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신고자 차량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부안군의 부당 승진 인사가 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군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7년 정기 인사 당시 결혼이 없는데도 7, 8급 공무원 7명을 승진 인사했다며 관련자들의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부안군은 하위직 인사적재 해소 차원에서 승진안을 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산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이 된 지 9달이 지났지만 군산 GM 퇴직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다만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 각종 지원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GM 군산공장 퇴직자들의 새 출발을 돕는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지원센터 운영기간은 당초 오는 4월까지였지만 정부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으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면서 운영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11,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져 262명이 취업했으며 올해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상습 침수로 피해가 컸던 고창 무장 봉촌마을 구암천 일대가 정비됩니다. 만화지구 정비 사업에는 98억 원이 투입돼 2021년까지 하천폭 확장 등 각종 사업이 진행됩니다. 고창군은 이달 중 마을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은 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승강장에 추위를 막아줄 발열 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승강장 33곳에 바람막이와 함께 발열 벤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설치 구간도 발열 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귀성객들을 위해 설 연휴 4일부터 6일까지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합니다. 박물관 측은 귀금속 장신구전을 마련해 전시하고 투어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진행하며 야간에는 LED 터널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를 매일 밤 11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수중 사진작가 제나 할로웨이의 워터 베이비전이 오늘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전시됩니다. 전주미술관이 오늘부터 자수와 떡살 등 규방의 각종 유품을 전시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치러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도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동미술관 소장품전, 환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북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는 2월 15일까지 갤러리 소소에서 손준호 사진작가 개인전 네팔을 선보입니다. 임실 공공도서관은 부모와 함께하는 방학 중 도서관 학교에 참여할 가족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장수군 애향진흥재단은 오늘 한누리 전당에서 학부모와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세일 행사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터가 오늘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구직난 극복을 위한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가운데 대체로 막다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영하 8도에서 7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0도에서 8도, 진안 영하 10도에서 7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6도에서 6도, 고창 영하 6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